안녕하세요. 언제까지 못할래 파이썬의 강의를 맡게 된 고지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나콘다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보고 아나콘다 내에 있는 주피터라는 프로그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사이트에 들어가 주고요. 웹사이트에서 아나콘다라는 걸 검색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가장 위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서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중앙에 있는 다운로드를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에 있는 자신에 맞는 운영체제를 선택해 주시고, 저는 윈도우가 맞기 때문에 윈도우를 누르겠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파이썬에 요구되는 버전은 3.7 버전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 전에 자신의 컴퓨터가 몇 비트의 컴퓨터인지 확인을 해야겠죠. 요새 컴퓨터는 다 64비트로 알고 있지만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내 PC에 속성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자신의 비트 우정 체제가 몇 비트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자신의 그 비트에 맞게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미 받아놨기 때문에 이 바탕화면에 있는 이 파일을 구동하겠습니다. 이걸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Next, 그 다음에 I agree, Just B에 놓으시고 다음. 그리고 경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경로 설정 같은 경우에는 아무 경로나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웬만하면 요 사이사이 폴더에 경로들이 한글이 없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걸 눌러주시고 인스톨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인스톨 눌러주시면 되고요. 아마 설치하는데 3분에서 5분까지의 시간이 걸릴 거예요. 저는 이미 설치를 해놓기 때문에 바로 아나콘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끝나셨으면 아나콘다라고 검색창에 검색을 하면 이렇게 프롬프트 앱이 있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터라는 앱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내비게이터를 한번 구동시켜 보겠습니다. 얘는 구동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오래 걸리네요. 되네요. 여기서 이제 내비게이터에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코딩과 관련한 코딩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중에 사용하게 될 거는 주피터 랩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물론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프로그램과 얘는 다를 게 별로 없는데 차이가 있다면 인터페이스에서 차이가 많이 갈립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피터 랩의 인터페이스가 더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피터 랩을 구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피터 랩이 구동이 됐네요. 구동이 되면 맨 처음에 시작하면 이렇게 이런 창이 나오게 됩니다. 가장 왼쪽에는 이렇게 디렉토리 창이 나오게 되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노트북, 콘솔, 아덜 이런 거를 누를 수 있는 이런 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새 파일을 만들게 된다면 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일을 만들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항상 얘를 파일을 새로 생성하면 untitled라는 제목으로 되기 때문에 언제나 파일을 rename이라는 걸 눌러주셔서 이렇게 제목을 지정해주는 습관을 잊지 마세요. 나중에 파일이 엄청 많아지면은 이게 좀 구분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주피터의 전반적인 소개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면 이제 파이썬을 하려고 왔는데 갑자기 아나콘다나 주피터라는 이름이 나왔죠. 근데 왜 이거냐면은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쓰는 건 공통적인데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코드창을 사용하게 되면 되게 불편합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주피터나 아나콘다를 설치한 이유는 이게 코드를 구성하기가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보통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파이썬 기본 코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특징은 첫 번째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끊기지 않고 계속 코드가 이어진다는 소리죠. 그리고 코드를 구동시키게 된다면 이 첫 번째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다 구동이 되게 됩니다. 반면에 주피터는 이렇게 셀이 여러 개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는 1 이렇게 구동할 수 있죠. 그리고 B는 2 이런 걸 구동할 수 있고 C는 3 이런 걸 구동할 수 있습니다. 얘를 굳이 A는 1과 B는 2와 C는 3이라는 줄을 한 번에 구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코드를 구성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나콘다에서는 데이터 분석에 관련한 툴 아니면은 뭐 과학적인 천문학적인 계산을 해야 되는 툴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서 파이썬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코드 창에서는 미리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반면에 주피터는 이렇게 미리 설치가 되어 있어서 초보자 입장에서 아나콘다로 시작하게 되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주피터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주 쓰는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제 코드 실행을 할 텐데 지금 이 명령문은 뭐냐면 A라는 변수에 1이라는 값을 넣어주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A라는 애가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얘를 구동하기 위해서 이 재생 버튼을 눌러주게 되겠죠. 근데 언제까지고 코드를 작성하는데 키보드로 작성하다가 계속 마우스로 움직이기가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걸 단축키를 제공을 하는데 여기서 컨트롤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구동이 되게 됩니다. 보셨죠? 그리고 Shift 엔터를 누르게 되면 선택한 셀이 구동이 되고 다음 셀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셀이 이렇게 셀이 이 아래 셀이 없죠. 이 아래 셀이 없을 때 Shift 엔터를 하게 된다면 이 선택된 셀이 구동이 되고 이 다음 셀이 새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굳이 셀을 새로 만들거나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키보드만 치고서도 셀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셀 추가. 이 셀을 한번 선택합시다. 선택하고 나서 B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선택한 셀을 기준으로 아래에 새로운 셀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셀을 다시 선택했을 때 이 셀을 기준으로 A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위로 셀이 새로 추가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 속성 변경인데 되게 간단해요.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코드, 명령문이 들어가 있는 이런 코드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지금 이런 것들도 다 글인데 이렇게 블로그에서 글을 작성하는 것처럼 작성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셀을 선택하고 마크다운이라고 부르는데 마크다운에 M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텍스트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얘를 코드화를 시키고 싶다면 Y 버튼을 눌러서 왜 안 되죠? Y 버튼을 눌러서 구동을 시켜주면 다시 코드로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환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것 중에 물론 맥에도 있겠지만 복사, 붙여넣기, 잘라내기, 뭐 되돌리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똑같이 이 주피터 안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X를 누르게 되면 컨트롤 없이 이제 구동을 하는 거예요. X만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없어지죠. 잘라내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선택한 셀을 선택했을 때 얘를 기준으로 V를 누르면 이 셀을 기준으로 아래에 붙여넣기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만약에 단체 선택을 하고 C를 누릅시다. C를 누르면 복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셀을 선택했을 때 V를 누르게 된다면 이 셀을 기준으로 이 아래 셀들이 다 붙여넣기가 된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 셀을 복사 붙여넣기 한 개 또는 어떠한 시행이 잘못되었을 때 되돌리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럴 때는 Z 버튼을 누르시면 복구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시행이 되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좋은 점은 단축키는 한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옆에 있는 디렉토리 창이 계속 있죠. 근데 디렉토리 창이
좀 거슬릴 수도 있어요. 이 공간이 더 보고 싶을 수도 있는데, 더 넓게 보고 싶을 수 있는데 얘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는 컨트롤 B 버튼을 누르시면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르면 다시 나옵니다. 편하죠? 그러면 되게 뭐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단축키입니다. 그리고 Shift 탭, 이건 되게 중요한데 혼자 공부하실 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린트 A라고 합시다. 이 함수는, 이 프린트라는 함수는 이 A가 가지고 있는, 이 A 값이 가지고 있는 이 값을 할당해준, 값을 출력해주는 역할을 해요. 아시겠죠? 뭐 이렇게 A가 10에 한다면 이렇게 10이라는 값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 프린트라는 함수가 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복잡한 함수가 나왔을 때 정체를 모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Shift 탭을 눌러주시면 이 프린트라는 함수에, 이 정체 모를 함수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는 글이 나옵니다. 뭐 전부 다 알아볼 수는 없겠지만 대충 이렇게 들어가는 인자가 무엇인지만 확인해도 되게 유용하게 디테일하게 함수를 알 수 있겠죠. 되게 좋은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세팅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왼쪽 상단에 세팅에 들어가시게 되면 주피터의 테마를 설정할 수 있기도 하고, 저는 밝은 걸 좋아하는데 주변 사람 중에서는 다크를 되게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드밴스 세팅 에디터에 들어가게 되면 노트북 부분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이렇게 폰트 사이즈, 여기에 폰트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폰트 패밀리, 폰트 글씨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얘를 모두 선택해서 여기에 붙여넣기 한 뒤에 여기 값을 뭐 15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된다든지, 여기에 글씨체를 넣게 되면 되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 다시 여기로 돌아가면 글씨체가 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고, 주피터 자체에서 볼 수 있는 레퍼런스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분석에 요구되는 그런 도구들이 있고, 머신러닝에 활용되는 도구들이 있잖아요. 이런 도구들을 이렇게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판다스는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들어가면 이런 여러 가지 함수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물론 구글에서 검색해도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많이 나와요. 하지만 이 레퍼런스들은 이 제작자분들이 올려놓은 그런 글들이기 때문에 되게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피터는 이 정도 살펴봤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